있었고 지금 열심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종대사장님 강의를 굉장히 깊이 빠져서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 또한 자영업으로 세금 내고 월급 주고 월세 내고 건물 주인님이 꿈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들에 너무 제가 지쳐있고 녹아있던 사람이어서 제가 우리 종대사장님 이야기에 아주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1,000만원, 2,000만원 벌려고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자영업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은 벌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은 저는 1억 벌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미코젠 타이밍이 너무 좋다는 건 우리 종대사장님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을 테니까 그러면 1억을 어떻게 벌려냐. 우리가 선점 타이밍도 좋지만 제품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요인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 얘기를 조금 오늘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함께라서 좋다라고 써있죠. 우리가 보통 SNS 같은 거 하면 태그 걸 때 이렇게 앞에 샷 넣어가지고 함께라서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제품 중에 함께 먹으면 더 효과가 아주 시너지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지금 미라클과 위드젠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내듯이 제품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파트너 화장님들과 그리고 파트너 화장님들의 소비자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저는 제품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네트워크 사업하는 사람인데 1년 동안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조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품 얘기한다고 하는데 차 그림 나오셔가지고 차를 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C클래스 2013년도식 차예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3,800만원 정도라고 써있어요. 지금 사려면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랑 똑같은 모델을 타고 있었거든요. 자영업 하면서. 얘가 제가 네트워크 인생을 같이 제 발이 되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사고 나지 말라고 저기 차 번호도 사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한 5년 정도 탔는데 제가 요 차는 관리가 아마 잘 된 차인 것 같아요. 지금 중고로 사도 한 3,8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차가 얼마 전에 사망했어요. 운명하셨습니다. 네, 운명하셨어요. 정말 겉으로 볼 때 외관은 멀쩡하잖아요. 아직 5년밖에 안 된 차기 때문에 겉은 아주 깨끗하고 제가 또 세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 주차장에 아저씨들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는 세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겉모습은 아주 멀쩡하고 괜찮은데 제가 그러니까 관리하고 타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은 좀 그러신 편일 것 같아요. 제때 오일 교환이라든지 타이어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자동차 안은 제가 점검을 안 하고 탄 거예요. 타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카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카센터에서 이제 어디 얘가 아프다고 어디 치료해야 된다고 해서 부속을 교체하고 하게 되면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입차들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목돈이 풍덩 들어가는 거지. 작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은 얘가 그냥 버텨주더라고요. 태생이 좋은 차니까. 독일 차들이 태생이 좋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태생이 좋으니까 제가 잘 탔는데 3년, 4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한 군데씩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카센터의 수리비를 그냥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쬐끔쬐끔 여기만 고치면 좀 나을까? 여기만 고치면 좀 나을까? 이제는 괜찮을까? 이러면서 수리를 하면서 타다가 급기야 제가 지난달에 수리비 500만원 달라고 하길래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그래도 자동차는요 사장님 고장나서 사망하니까 고철값은 줘요. 그래서 제가 300만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를 보면서 제 네트워크 인생을 함께 띄워준 친구잖아요. 제 발이 됐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저도 이제 올해 45이거든요. 건강을 많이 생각할 나이예요. 아이 출산도 3명이나 했기 때문에 발리를 앞둔 세븐데이즈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도 제가 지금 몸이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많이 아프기라도 하고 하면 제가 건강한 것도 타고나서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고 하는데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 내가 이러다 잘못되면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얘는 300만 원이라도 주는데 요즘엔 상조보험 같은 거 왜 들어요? 장례 치를 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상조보험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많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얘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나와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내 차는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옆에 보시면 차 이름들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옛날 차들 되게 많죠. 근데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는 차 이게 대수래요. 뭐 티코 이런 거, 뭐 브리샤 이런 건 저는 아예 몰라요 무슨 차인지. 이런 차들도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뉴스 보니까 저는 이 차는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 차 되게 많이 돌아다녔던 차예요. 포니. 이 차가 지금 30년 된 이 차도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대요. 아마 태생이 좋은 차는 아닐 거예요. 아주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지금 자동차처럼 아주 훌륭히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관리를 잘해주고 수리를 잘해주고 타니까 지금도 이렇게 잘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죠. 제 차는 아주 태생이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 못했더니 5년밖에 안 됐는데 사망을 했잖아요. 사람 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관리를 잘 못하면 아플 수 있고요. 질병이 올 거예요. 그리고 타고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지만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그게 정말 정확해? 라는 말도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미 정확하니까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허락해줬고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고 미리 예방하고 그래서 타고난 건강과 상관없이 아주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늙지 않고 제 목표가 이 몸매는 아니고요. 이 얼굴로 60까지 살고 싶은 게 제 이제 아미코제 만나고 나서 목표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쭉 봤더니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예방을 어떤 사람들은 한 80%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냐 하고 금방 선택을 하지만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가지 뭐 아니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의사 선생님한테 약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과 예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해볼 건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 메디컬 X라는 프로에서 이렇게 캡처한 자료거든요. 보시면 의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고요. 이 방송 자료에 보시면 정말 의사 선생님들은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는데요. 여기 아마 병원 관계자분도 계실 거고 제 파트너 하자님 중에도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현장에서는 듣고 하거든요. 보면 병원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약 소비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보면 아이들 조금만 감기 걸려도 항생제 금방금방 먹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항생제 처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돌진한 아이들한테도 돌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도 항생제 처방을 너무나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평균 2배 정도 약 소비율이 높다고 하죠. 고혈압 처방 후에 질병 추이를 조사해봤더니 고혈압 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 약 같은 걸 오래오래 드시는 분들은 보시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4.5배 정도 더 증가한다고 그래요.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을 내 정상 혈압으로 맞추기 위해서 먹는 그 약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병들을 초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TV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 자신에게 처방하려고 폐를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 그래서 뭐 적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여기 보시면 비약물 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건 뭘까? 그러면 아프면 치료하고 약 먹고 그래서 내가 어떤 수치상으로 정상이라고 하면 그게 건강한 걸까? 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더니 이거 통계청 자료인데요. 건강관리 최고의 비법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싸는 것. 제가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은 뭘 제일 잘하면 건강하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황금색 똥 싸면 우리가 건강한 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현재 지금 먹고 있는 먹거리들을 보면 건강한 먹거리들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들을 더 많이 먹고 있고요. 영양이 없는 칼로리만 높은 식사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전에는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우리아마 선발대회 같은 것도 할 정도로 뚱뚱하고 이렇게 체격이 좋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마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생활 수준이 좀 높은, 좀 부자들이 사는 동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뚱뚱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부모님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조금 낮은 저소득층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다 이렇게 뚱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또 어떤 먹거리들이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이제 좀 제가 보충 자료를 보면 75년 현재 채소와 과일의 영양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비타민 A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같은 과일과 같은 채소일 경우에 과거의 채소와 과거의 과일과 현재는 이렇게 영양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거리를 잘 먹고 잘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식품군들에는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충해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진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어떤 게 있어요? 사장님들이 많이 지금 겪고 계시는 감정선들 아닐까요? 그죠? 현대인들한테 많은 거. 여기 보시면 안절부절. 우리 아까 종대사장님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저 같은 나이에는 노화 시작하고 있고, 다크서클, 식은땀. 저는 만성질환으로 좀 장기능이 좀 안 좋거든요. 제가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런 건 다 뭐 때문에 발생이 되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여지는 이런 질환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뭔가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래서 돌팔이다. 뭐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잘 먹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죄송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동반되는 질병들이 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쭉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피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몸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이러한 질병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 먹는 걸로 식습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도 또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 먹거리에서 영양소가 부족하니 건강식품으로 좀 채워줘야 되는 건 맞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내가 명상도 좋고 뭣도 좋지만 요즘엔 스트레스 활성산소 낮춰주는 제품들도 굉장히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먹는 식사가 영양이 충분하지 않으니 좋은 건강식품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 거지. 건강식품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건강보조식품 장복하면 간과 신장이 많이 망가지는 사례들도 많이 저희가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봤더니 보시면 우리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냥 일반 건강식품은요, 사장님, 이런 허가들을 거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이에요. 무슨 엑기스, 무슨 즙. 그냥 우리가 건강원에서 즙 짜서 먹는 거 있죠. 저희 집 냉장고도 열어보니까 배즙, 칡즙, 양파즙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건강식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좋은 식재료로 이렇게 추출한 건 맞지만 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위생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원료로 생산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평택이 고향인데요. 평택은 배밭이 되게 유명해요. 배. 엄마가 어렸을 때 맨날 과수원으로 일 다녔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평택에서 배즙을 또 많이 생산하거든요. 근데 제 과수원 주인 아줌마들을 좀 많이 아는데 그분들이 배즙을 생산할 때 절대 싱싱하고 아주 좋은 과일을 생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썩고 이렇게 상품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을 배즙을 짜거든요. 어머니 아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겠지. 양파도 그렇고, 그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식품 몸이 독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런 기준의 건강식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은 이런 기준을 두고 생산하기 때문에 드셔도 안전하게 드셔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특수용도식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마 아미코젠 제품 이렇게 보시면 하단에 특수용도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이나 기능식품보다 그 기준과 절차가 훨씬 더 까다롭고요. 원료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써야만 특수용도식품이란 그 별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코젠은 전 제품이 다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이렇게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가 돼 있다. 그래서 저희 식품들은 안전하게 드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지. 모든 식재료를 우리가 뭐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예전에 사과 하나가 지금은 한 30개, 40개 먹어야 영양소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과 하나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하기 위해선 이렇게 모양을 약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모양을 먹기 편하도록 이렇게 알약의 형태로 저희 제품들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드실 때 이거 약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품들을 추출해서 안전하게 아주 그리고 편리하게 그리고 많이 먹지 않아도 아주 알약 하나만 삼키면 그 모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제품을 좀 소개해드릴 건데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유명하신 분이 아니어가지고 이분 보이시죠? 이분 몇 살인지 아세요? 응? 대충 딱 45 나랑 동갑 50 48 50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봤거든요. 어머 어떡해 나랑 동갑이야? 지금 방금 강의하셨던 이종재 사장님하고 동갑. 아니 저랑 동갑이에요. 네? 종재 사장님이 한 살 동생이에요? 그러네. 손준 사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동갑이네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이 어떡할 거야. 이분하고 동갑 연예인이 신미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동갑이래요. 오나미도 못생겼지 늙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하고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왜 드리냐면 저희 식품으로 좀 적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 노안보다는 동안으로 살자. 동안으로 살면서 그리고 날씬한 몸도 갖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한 저희 제품들 이제부터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항노화에 좋고 그리고 아주 건강에 좋은 제품들 세븐데이즈 저희가 말 안 할 수 없고요. 여기 제품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장님들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제가 세븐데이즈를 하는데 저는 작년 2월에 와서 세븐데이즈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요. 저것만 먹으면 진짜 저도 5호 사이즈, 4호 사이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대를 하고 세븐데이즈를 열심히 했고 그때 유전자 검사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살면서 숨만 쉬어도 살찐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 세 가지 유전자가 무조건 저는 다 빨간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까 다 파란 거예요. 어떡해. 난 왜 돼지로 살고 있냐고. 유전자가 저렇게 다 파란색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유전자들을 봤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제가? 그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요. 비만 유전자는 안 주셨잖아. 그래도 저 세 가지 유전자가 없는데 왜 살이 찌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 이렇게 살이 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스트레스 유전자, 저기 과식유발 유전자가 스트레스 유전자와도 연결이 되지만 저는 과식유발 유전자는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탈모 유전자는 깨져 있어요.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한 사람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성지방, 중성지방 보시면 다 깨졌죠. 음식을 먹으면 지방으로 변환돼서 그것이 세포 속으로 전달되는 어떤 것들이 저는 그냥 무조건 다 먹는 족족 다 그렇게 되는 사람. 그리고 콜라겐도 계속 이렇게 감소하는 사람. 노화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인슐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슐린 반응 속도도 저는 굉장히 대사 분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당뇨병은 없지만 당뇨의 어떤 그게 증상이 그거잖아요. 결식하면 쓰러지고 당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고나게 그런 것들이 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잦은 다이어트, 결식하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내성이 많이 생겼던 몸이고요. 또 하나 저 여기 보시면 카페인 대사도 지금 보시면 4개가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세븐데이즈를 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왜 내가 더 효과를 적게 보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세븐데이즈를 하시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사장님들이 꼭 함께 드셔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야 조금 더 시너지 있게 훨씬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지금부터 조금 소개해 드릴 거고, 혈당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왜 지방이
쌓이게 되는지에 대한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슐린 과다 분비로 지방이 합성되면서 내장 지방은 분해가 되지만 체지방이 계속 쌓여가는 형태가 이제 바로 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믹스만 많이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맞춤형을 통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함께 먹으면 좋은 것, 세븐데이즈를 했을 때 유전자를 한번 보시고 내 유전자에 맞춰서 세븐데이즈와 함께 드셨을 때 훨씬 더 효과 많이 보실 수 있는 제품들이 요거. 남자분들은 미스터 포뮬라, 여자분들은 우먼스 포뮬라.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 남성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돼요. 호르몬 균형이 깨졌을 때 절대 내 이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아요. 밸런스가 이미 호르몬으로 깨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콜라겐 분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사람들은 꼭 같이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될 거고, 제가 요거는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과 아쿠아뷰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인 대사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또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될 음료들,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디믹스와 이게 맞춤형 제품인데요. 맞춤형 제품을,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내장지방 제거를 위해서 디믹스를 추가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카페인 대사가, 이게 디믹스 주 원료가 녹차 추출물, 카테킨, 맞죠? 근데 카페인 대사가 안 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론 효과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효과를 잘 보시는 분에 비해서 저는 좀 더디더라고요. 디믹스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디믹스 많이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런 것들, 해조 추출물이 많다 보니까 또 소화가 금방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11시 저도 한번 누가 먹어보라 그래서 먹어봤는데 여기가 답답하기만 하고 여기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사장님들하고 작년 한 여름 좀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맞춤형 제품들을 한번 같이 먹어봤어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유전자가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은 제가 이걸 함께 섭취시켰더니 훨씬 새끼 다 세븐데이즈를 드시지 않는데도 살이 정말 쭉쭉쭉쭉, 독소가 쭉쭉쭉쭉 빠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고요. 심지어 제 파트너 환자님 중에서는 술을 죽어도 자기는 못 굶겠대. 그리고 밥을 하루에 한두 끼는 꼭 먹어야 된대. 운동하는 사람이라. 힘이 딸려서 세븐데이즈만으로는 자기 독소 제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3일 딱 세븐데이즈 하시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 제품을 같이 드시면서 하루 한 끼만 세븐데이즈를 드셨는데 3개월 동안 22kg 빠졌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것보다 내가 유전자를 모르고 아마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븐데이즈만으로 뭔가 이게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했잖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쇼를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꼭 같이 다른 이런 제품들하고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지방 제거에 너무 도움이 되고요. 이건 유전자와 관계없이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것. 죽염은 전해질 보충에 좋고요. 염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 찌꺼기로 남아서 그것이 염증으로 발전시키는 것들, 그 염증들이 내 몸에 남아서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죽염은 꼭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탈엑스, 면역체계 회복을 위해서 바이탈엑스도 함께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세븐데이즈를 뜬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애프터 비포 사진이에요. 이건 제가 사장님한테 다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LA에 살고 계신 스페니쉬 계열의 저희 사장님이신데 이게 전후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너무 예뻐졌죠? 젊어져요. 세븐데이즈. 독소를 제거하면 이렇게 살도 빠지지만 너무너무 동안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분, 이분은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아니시고요. 형사라인 사장님이신데 허락을 해주셔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저희 세븐데이즈로 독소 제거를 하신 분이에요. 보통 이런 연령대의 분들이 독소 제거를 하시겠다고 디톡스 다른 제품 잘못 드시면 얼굴이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더 할머니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더 젊어지셨죠? 네. 이건 저예요. 작년 2월이고요. 이게 이제 3주 제가 완주 21일 동안 디톡스 완주했거든요. 붓기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전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유전자를 그때 모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무게는 3kg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몸무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감량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이제 제가 임상실험 대상으로 이제 저도 제 파트너 사장님이 임상실험 했으니까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금 LA에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같은 외국인들이 이제 세븐데이즈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우리 사장님이 이걸 계속 배송 요청하셔가지고 최근에 우리 권재환 사장님이나 우리 송혜나 스폰서님 되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나도 먹겠다고, 나도 먹겠다고. 외국인들이 효소를 먹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잘 드신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불평불만 없이 아주 착실하게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있는 미용실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신데 LA에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무나.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세븐데이즈를 해야 되는지, 날씬하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세븐데이즈는 꼭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저는 진짜 이거 하고 어깨 결리는 게 많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븐데이즈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이제 같이 먹으면 또 좋은 제품. 제가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몸신이라는 프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소화장애. 대한국민 5명 중 1명이 겪는 소화장애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 얘기 나오죠. 독소가 발생하는 것, 염증이 생기는 것. 여기 보시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더라도 소화효소를 작용해야 몸에 흡수가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소화효소가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소화효소를 통해서 효소가 잘 내 몸에 분비가 되면 이런 식으로 소화가 잘 되니까 몸에 또 어떤 생각이 안 나죠?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겠죠. 네, 그래서 소화 효소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은데요. 여기 소화장애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서 몸신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화장실 체크를 해보시면 아 내가 소화장애가 있구나 라고 하면 알게 되실 거고요. 소화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뭐 먹어야 돼요? 우리 제품? 효소 맞아요. 효소. 그런데 우리 효소 보시면 수명, 체내 효소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수명이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인체의 9번째 영양소라고 해요.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효소가 없으면 몸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 세븐데이즈 효과가 좋은 게 세븐데이즈 모든 식품엔 다 효소가 살아있죠. 우리가 효소 먹는 이 포 말고도 데이밀이나 화이바에도 효소가 다 살아있거든요. 아마 섞어보시면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거품 올라오는 거 먹기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요. 아, 효소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돼요. 그래서 대사효소는 생활비라 그래요. 제가 요거 정의를 좀 내려보면 소화효소는 여갑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릴게요. 효소는 인간이 아까 생명에 꼭 필요한 게 효소라고 했잖아요. 효소가 없어지는 순간 사람이 사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면 젊고 오래 살려면 효소, 이 여가비 정도는 이렇게 넣어줘야, 문화생활비 정도는 넣어줘야 생활비에서 빼서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효소가 꼭 함께 먹어줘야 되는 것, 연인 같은 관계에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유산균. 네, 맞습니다.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과 효소는 연인이에요. 그래서 꼭 같이 함께 붙어있게 해야 돼요. 부부 말고 연인. 네, 꼭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별 콜라겐 변화, 그 다음 제품 제가 꼭 같이 먹어야 될 제품 또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별로 콜라겐 감소. 20대, 50대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저분자 콜라겐 꼭 드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히알루론산이 1.5배. 히알루론산은 화장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뷰티라고 해서 요즘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어떤 제품에 히알루론산을 먹는 제품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함께 콜라겐은 근데 히알루론산보다 더 좋은 게 콜라겐이다. 이 TV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콜라겐과 수분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콜라겐은 이제 이렇게 인체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힘줄에 80%라고 써 있거든요. 사장님 힘줄에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 있는 분들은 콜라겐 꼭 드셔주셔야 돼요. 힘줄의 탄력을 위해서 꼭 드셔주셔야 되고 관략근 방광 뭐 이런 쪽에도 얘기하고 뼈에 20% 골다공증 뭐 이런 얘기들 다 있죠. 그래서 꼭 피부에 관련된 것만 콜라겐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도 여기 보시면 각막과 결막 조직의 주성분이 또 콜라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신에 다 필요한 게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꼭 드셔주셔야 되는데 콜라겐과 꼭 같이 먹어야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쿠아뷰티예요. 아까 제가 화장품 주성분, 이너뷰티 먹는 거 뭐 해가지고 히알루론산 성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걸 같이 먹어주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완전 짝꿍이에요. 콜라겐을 넣어줬어도 수분을 지켜내지 못하면 콜라겐이 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내 몸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들어온 콜라겐을 또 지켜내는 건 또 수분과
그다음에 엘라스틴 기둥 이런 것들이 또 내 피부나 내 어떤 골격근이나 힘줄 이런 걸 다 잡아주기 때문에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게 아쿠아뷰티. 얘네들도 짝꿍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함께 드셔주시면 좋아요. 콜라겐 먹고 좋아지신 분이에요. 제 파트너 하장님이시고 3개월 정도 드셨어요. 여기 끝에 어머니 우리 권사님 춘천의 교회 권사님 되게 많이 예뻐지셨죠? 그리고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예뻐지셨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먹어주면 꼭 같이 먹어주면 좋은 제품들 꼭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오늘은 뭐 세븐데이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마른 땅에 우리 상추 키울 수 있어요? 아니요. 마른 땅에 상추 못 키워요.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놔도 마른 땅에는 뿌려놔도 절대 싹이 나지 않아요. 거기에 물도 주고 해서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물 드시는 습관 절대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장님들이 드시는 아미코젠 퍼시픽의 모든 제품이 사장님들께 흡수가 잘 될 거고 그것이 사장님들의 이제 건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 꼭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잘 지키기 힘들죠, 근데 화장실 네. 자꾸 가야 되고 네. 물은 벌컥 먹는 거 아니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물을 머금으시고 점막부터 흡수를 천천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쭉 그냥 빨대로 빨아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물 먹는 습관 꼭 지켜주시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휴대폰,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우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게 이제 기본인 거지, 베이스. 땅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거 한번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플 깔아서 물 먹을 시간 알려줘요.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종대사장님과 반대로 저는 아주 고지식하고 구태의연하게 명언을 제일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게 공감 많이 가시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라는 신전을 짓는 건축가다. 내 몸이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잖아요. 내가 쓰고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내 몸이죠. 사장님 재채기 참으실 수 있어요? 감기 걸리고 싶지 않다고 감기 안 걸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건축가다라는 생각으로 내 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이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멀쩡한 차라 그래서 계속 끌고 다녔더니 경고등 들어오고 나서 병원 가면 뭐라 그래요? 출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장님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라고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금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뭐 이 얘기도 아까 제가 조금 해드렸던 얘기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